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르는 관계로 박사님의 그 강연은 좀 축약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만 좀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부 행사는 김태우 아시아 미래연구원 기획시장님께서 2부 사회를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태우 시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태우입니다. 2부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식적인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발행역사 회복 국민운동본부의 사무총장 역을 맡고 있습니다. 하여튼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팜플렛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식민사관이 대륙사관으로 바뀔 수 있는 새로운 빛을 발견하신 신백강 선생님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날이 이때 한번 되새겨 볼 말이 있습니다. 팜플렛을 보시면 보시겠지만 아베 노부유키가 말한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도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총독이 남긴 말입니다. 이 아베하고의 인연은 우리나라하고는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광복된 지 70년 아직도 저들의 식민사관이 이 땅에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러한 이때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역사의 빛을 대륙사관으로 밝혀주신 신백강 박사님이야말로 우리가 지키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님하고 내빈 모시는 관계로 아직 입장을 안 하셨는데 잠시 후에 오시는 대로 우리 신백강 박사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후에 우리가 다시 되찾은 우리 역사, 또 되찾은 고조선 한사군의 낭만을 저서로 만드신 우리나라의 역사의 새로운 증거를 개척하시는 선구자 신백강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출판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역사 광복을 선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역사 광복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강연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는 지금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계신 박흥렬 장군님이 3군단의 단장님으로 계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역사 광복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런 용어는 참 처음 들어본다고 그랬는데 이제 박 장군님도 그 역사 의식이 아주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은 못하셨지만 비서관을 통해서 축하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역사 광복을 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만 제가 10년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오늘은 이론적인 학술적인 역사 광복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광복을 선언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한 분 한 분 반갑고 소중하신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와 민족과 역사는 삼위일체입니다. 광복 70년인데 아직도 이 나라의 일제 식민사관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토는 광복이 됐고 민족은 광복이 됐습니다만 역사 광복은 이룩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심어놓은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고조선의 단군조선은 신화고 기자조선은 허구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길이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무제가 침략해서 세운 한 사군의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 그 낙랑군이 고조선을 침략해서 세운 게 낙랑군인데,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면 고조선도 대동강 유역에 있는 것이고, 고구려의 발상지가 낙랑군인데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면 고구려의 출발도 대동강 유역이다. 그래서 일제가 주장한 대동강 낙랑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역사의 무대를 압록강 이남 한반도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부정하면 남는 것이 유만조선입니다. 그러면 일제가 우리가 처음 지금 이 조선에 와서 지배하는 게 아니고, 유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의 한족 연나라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고조선이 이 우리의 첫 출발 국가인데, 조선 사람은 출발부터가 자율적으로 한 국가를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열등민족이다. 그래서 타율성론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라고 하는 이 나라,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압록강 서쪽을 나가서 지배해 본 일이 없고, 압록강 유역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해안이 가로막혀 있고 대륙 가로막혀 있어서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지리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정체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그런 요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정체성론을 주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열등민족으로 왜곡했던 거죠. 그러니까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약하면 우리 역사 길이의 단절, 우리 역사 영토를 압록강 이남으로 축소, 그리고 우리 민족을 열등민족으로 왜곡한 겁니다. 이제 이번에 제가 낸 세 가지 책은 잃어버린 상고사, 되찾은 고조선,
사고정서 사료로 보는 한사군의 낭낭,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 역사. 잃어버린 상고사 되찾은 고조선은 이 단군 신화나 고조선이 이게 무슨 그 신화가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처럼 신화가 아니고 또 조그만한 이런 변방의 작은 국가가 아니라 실제 역사였고 또 변방의 조그마한 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이었다. 이것을 사료를 가지고 증명한 겁니다. 가령 북경에서 90리를 가면 고북구가 나온다. 고북구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도 중국 지도상에 나타납니다. 그럼 북경에서 조선하를 건너서 90리를 가면 고북구에 당도한다 그랬는데 북경과 고북구 사이에 있는 강은 조하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조선하가 지금은 선자가 빠지고 조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하가 북경 북쪽에 있었다. 또 조선의 수도가 하북성 진왕도시 산해관 일대에 있었다. 또 조선이라는 나라가 시라무렌강 유역에서 건국됐다. 이런 기록들을 찾아가지고 새롭게 단군이 신화다.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한 변방 국가였다. 이런 이론을 깬 것이 되찾은 고조선입니다. 그리고 일제가 주장한 대동강 낭낭설, 이것을 그동안에 단재 신채호 선생이나 유당 정인보 선생이 나름대로 민족 사학자로서 많은 저술과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그 논리가 깨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동강 유역이 아닌 중국 하북성 동쪽, 남쪽, 동남쪽에 낭낭군이 있었다는 기록을 중국 기록에서 20여 개를 찾아가지고 낭낭군에 대한 책을 하나를 묶었습니다. 이게 자료가 한 군데 두 군데 나오면 그게 오자다, 오류다 이런 식으로 또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20여 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 역사. 이 책은 그 앞에 두 책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뿌리인 고조선과 우리 역사의 척추인 낭낭이 대동강 유역이 아니라 저 대륙 반해만 부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고, 세 번째 책을 통해서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대동강 유역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반도 삼한, 반도 부여, 반도 고구려, 반도 백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요서 삼한, 요서 부여, 요서 고구려, 요서 백제에 대한 자료를 찾고 또 신라도 대륙 신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세 번째 책을 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의 뿌리가 삼한인데 하북성 남쪽에 한국의 수도가 있었다는 기록이 시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하북성 남쪽에는 한국과 관련된 지명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무슨 한가영, 한채영,
이 한자가 들어간 지명이 그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부여에 대해서, 부여가 사실 고구려와 백제의 뿌리인데 이병도 선생이 부여고라는 책에서, 저서에서 부여는 그 출발점이 어딘지, 발상지가 어딘지, 강역이 어디까지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국사 교과서에 부여는 공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통해서 하북성 남쪽에 있는 호타하라고 하는 그 강 옆에 예하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예맥족 할 때 그 예하가 다른 이름이 포오하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찾았습니다. 포오란 말은 한자로 하면 부들포 나오는데 그것을 중국 발음으로 하면 푸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여라는 말도 중국말로 하면 푸유가 되고, 예하의 별칭인 호라는 말도 중국 발음으로 하면 푸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여의 음을 그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예하가 예하라고 했지만 원래 우리 발음을 그대로 적어서 쓴 강 이름은 포하였던 거죠. 부여하였던 거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가령 금나라 때 부여 지역을 차지해 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포여로라 그랬어요. 포여로. 그러니까 그것도 부여의 다른 이름을, 부여 지역을 글자만 바꿔서 푸이로라 그랬다. 또 명나라 때는 복복자 나무래자를 써서 부여 지역을 복여유라 그랬어요. 근데 복복자 나무래자도 중국 발음으로는 푸입니다. 그래서 예하가 바로 부여하였고 부여가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거기가 부여 있다고 하는 것은 중국에는 해왕이라고 하는 왕이 중국 역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여사에는 해모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해왕성이 바로 이 예하 옆에, 부여하 옆에 서수현이라는 지역에 해왕성 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씨들이 사는 마을인 해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여사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에 대해서 그동안 당나라가 고구려를 쳤을 때 그 평양이 대동강 유역 평양이라고 되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나라가 정벌한 고구려는 그 수도가 지금 대동강 유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북성 평주에 있었습니다. 하북성 평주가 그때 당시에는 평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시기에 고구려가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야 고구려의 수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고구려 수도가 있었다고 당나라 때 두의 그 유명한 통전의 기록에 나와요. 그러면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게 언제냐면 장수왕 때입니다. 장수왕은 광개토 대왕의 아들입니다. 고구려의 전성기가 광개토왕, 장수왕 시기거든요. 근데 그때 중원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중원의 한족 정권이 무너지고 이 5호 16국이 중원을 지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동북에 있는 이런 5 한족이 말할 때 호족이죠. 동이족들이 중원을 지배하던 그런 시기가 고구려 전성기에 중원은 그렇게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동북지방에 선비족하고 고구려족 두 민족이 있다가 선비족이 중원에 들어가서 연나라를 세우고 북연을 세우고 또 북위를 세우고 그러니까 동북에 두 강자가 있다가 고구려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구려가 그때 같은 강자 중에 하나인 선비족은 중원을 지배하는데 고구려는 저 대동강 건너서 수도를 옮기겠습니까? 당연히 중원 쪽으로 진출을 해서 수도를 세울 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북위 시대에 고구려의 수도가 요서 평주, 그 당시 평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 역사 상황에 정확히 맞는 겁니다. 그러면 고구려가 언제 평양으로 이사했느냐? 이제 당나라 고종 때 요서 고구려를 잃어버리고 그때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대동강 유역으로 수도를 정하면서 옛날에 요서에서 있었던 그 평주의 이름도 같이 평양의 이름도 같이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평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은 다 아마 지금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여기에 나온 근거 사료로 제시한 것은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조상을 과장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한족이나 선비족이나 여진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기록에 우리 역사 관련 부분을 찾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 민족이 기록이라면 이해관계가 있는 거니까 우리의 조상을 더 과장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한족, 선비족, 여진족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고조선의 영토를 키우고 고구려 백제의 영토를 키워서 대륙을 지배했다고 써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조선하가 북경에서 북쪽 90리에 있다 이런 말이 태평화누기라고 하는 한족이 쓴 그 기록에 있는 것입니다. 무경총효라고 하는. 그리고 조선의 수도가 하북성 동남쪽에 있었다. 그건 태평화누기라고 하는 역시 한족이 쓴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라무렘이랑 유역에 조선국이 있었다. 그런 기록은 선비족의 비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금나라가 그 뿌리는 신라에서 연원했다. 신라의 왕족이 가서 금나라와 청나라를 연 것이다. 이런 기록은 만주족이 쓴 흠정만주원류고에 나오고 흠정만주원류고는 고대 사료를 그 책은 청나라 때 썼습니다만 거기서 인용한 자료들은 전부 고대 자료를 가지고 만주의 원류를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시한 자료들은 한족, 선비족, 여진족들이 남긴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긴 기록보다 더 신빙성이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가 오래갈수록, 연대가 올라갈수록 사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100년 전, 200년 전에 나오는 사료 가지고는
그 고대사를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세 책에 인용된 자료들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1500년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사료라고 하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보다도 그 연대가 올라가는 자료가 많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모두가 중국의 정사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슨 태평환욱기라든지 무경총효라든지 흠정만주원료고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한 개인이 자기의 개인 문집으로 남긴 것이 아니고 무경총효는 송나라 때 국가에서 왕명으로 편찬한 책입니다. 태평환욱기도 역시 국명으로 편찬한 책입니다. 흠정만주고 역시 흠정이란 말은 황제만이 흠자를 붙여서 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황제가 국가를 대표했기 때문에 흠정이란 말은 국정이란 말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편찬한 또 국가의 중추적인 인물들이 편찬한 자료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 사료적 가치를 결코 폄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인용된 사료들은 대체가 한국 학계, 중국 학계, 일본 학계에 그동안 소개된 적이 없는 대개가 다 최초의 사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안 나온 것은 물론이고 단재 신채호, 유당 정인보 이런 선생들의 저서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자료인데 그 연대가 1000년, 1500년 전에 그 올라가는 그런 자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와 이해관계가 없는 이민족들이 기록한 우리의 역사고 연대가 100년, 200년 전 책이 아니라 1000년, 1500년 전에 우리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어느 한 개인의 야사가 아니라 모두가 국가의 정사에 해당하는 자료들이고 또 하나하나가 아직까지 동양 삼국에서 제대로 조명된 적이 없는 새로운 자료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료를 바탕으로 정립한 우리의 고조선, 낙랑,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역사는 반드시 다시 재정립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역사 광복을 선언하는 자리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단재 신채호, 유당 정인보 선생 같은 분은 민족사학자라고 할 수 있고 대개 이제 한단 고기를 가지고 하는 분들을 제야사학자라고 하는데 이병도 학파 중심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강단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를 대개 민족사학, 제야사학, 강단사학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강단사학은 지금 우리의 강단사학은 사실 식민사학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사학 중에 최강자가 강단사학이고
강단사학의 학설이 학계의 정설, 통설이 되어 있고 그 설이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임나 일본 노소를 제기하면서 일본석이나 일본의 책 가지고 그것을 증명해서는 그게 근거가 약하니까 광개토 대왕비를 위조해가지고 조선 사람이 쓴 기록에 일본이 조선을 과거에 지배했다는 기록이 나왔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또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구려가 백제가 부여가 고조선이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에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기록된 것이 있다면 중국의 일민일보나 이런 데서 대서특필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세 책은 전부 한족이나 여진족이나 선비족이나 이 사람들이 1000년, 1500년 전에 우리 고조선 낙랑에 대해서 발해만을 중심으로 중국의 토착민으로서 중원을 지배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고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나왔다면 지금 9시 톱뉴스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중동 헤드라인 기사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교과서를 가지고 잘못된 역사를 배운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광복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뇌리에 이미 반도사관, 식민사관이 이미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오늘날 혼이 없는 한국 사회, 민족 정기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인으로 전락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식민사관의 그것이 남긴 후유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총독이 마지막 총독이 가면서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간다. 그러나 총과 대포보다도 무서운 식민교육을 조선에 심어놓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지만 이 식민교육으로 인해서 앞으로 100년 동안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식민사관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모든 국민이 이제는 분개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역사혁명의 이론적 토대는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제 식민사학은 깨졌습니다. 그러나 학자가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저서를 통해서 그러한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교과서를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새롭게 가르쳐지지 않으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 광복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의
뿌리를 만든 사람은 루소입니다. 루소의 사회계약설, 인민주권론 이런 것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서구에서도 왕권 신수설, 왕권은 신이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주장하던 것이 루소의 이론에 의해서 그것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시민혁명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국민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의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성인의 역할이 큰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이제 이 새 책은 우리 국민이 역사학 혁명을 이룩하는데 이론적 배경, 식민사관을 부수는 쇠망치, 중국의 동북공정을 파괴하는 핵탄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역사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출발하는 길입니다. 반도사관은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많은 사람이 그 이론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른 역사의 길은 지금 막 난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소로 작은 길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강단사학이 주장하는 반도 중심의 사관은 옛 길이 되고 이것이 새로운 길이 되어서 그 길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묵은 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도사관의 그 길을 걸었던 강단 사학자들도 이제는 발걸음을 돌려서 이 새로운 길로, 새로운 역사의 길로 나와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걸어오던 먼 길을 돌아서 오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들이 갔던 길은 출발점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그 길은 어차피 묵은 길이 될 터인데 하루빨리 이 새로운 길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 마지막 분단 국가입니다. 따라서 통일이 이 시대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찢어진 역사, 분단된, 분열된 반도 사관을 가지고서는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통일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분단, 동서 분열, 좌우 대립을 넘어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7천만 민족이 모두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피를 나눈 형제라는 이런 새로운 역사의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우는 것이 우리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일본이 고조선을 부정하면서 유만조선만 남으니까
위만조선은 고조선에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삼국시대 이전을 원삼국시대라고 하고 고조선이란 용어 자체를 지금 학계에서는 별로 사용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싸우는 그것을 우리의 역사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관 가지고서는 동서분열, 남북 분단, 좌우 대립,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역사가 바로 선 통일 한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무슨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를 움직이는 나라의 주인입니다. 교과서가 잘못됐다면 그것을 고치고 못 고치고는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기 모이신 200명이 10사람에게 바른 역사의 내용을 알리면 200명이 2000명이 되고 2000명이 2만 명이 되고 2만 명이 20만 명이 되고 200만 7천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역사 광복을 선언하는 이 뜻깊은 자리가 앞으로 교과서 개정으로 이어져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진정한 광복이 이룩되어서 역사가 바로 선 통일 한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은 지금 강연을 듣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질문과 답변이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묻고 싶으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어느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요. 지금 강당 사학자들이라든가 기존 사학자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지점들이 통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그 강당 사학자들도 그분들도 자기가 학자적 양심과 모든 걸 걸고 그분들도 당신들의 얘기를 할 텐데, 그리고 그분들하고 정상적인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좌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논리 싸움이라든가 사실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우리가 지금 이쪽에서 이런 그 사관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계획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학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학설이 나오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발전적으로 가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 강단 사학에서 가령 한단 고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위서라고 하면서 아예 상대를 해주지 않는 이런 태도를 취해서 그게 이제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런 세계가 인정하는 자료를 가지고 강단사학이 주장하는 자료보다도 더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것이 나왔으면 이걸 정말 KBS의 100분 토론 같은 것이라도 열어서 거기에서 격이 없는 토론을 하고 그래서 한국사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근데 그동안 그런 노력들이 잘 안 되어 왔고 강단사학 쪽에서는 아주 우월한 위치에서 이제 제야사학이라고 하면서 이걸 한마디로 무시해버리는 이제 이런 형태였는데 앞으로 결국에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대의적인 입장에서 학문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야 미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격이 없이 토론해서 새로운 한국사를 정립해 나가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학계에서 말을 잘 안 들으면 지금도 말씀한 바와 같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나서서 그게 이제 학자들한테 방송국에 요청도 하고 이런 책이 나왔으면 이거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론이고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나 아니라도 누가 하겠지. 나 밥 먹는 거 하고 관계없는데 내가 뭐 그것까지 할 필요 있나. 역사 문제는 아까 이석연 변호사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두 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못되는 것이 잘 되어갈 수 있도록 학계가 잘못하면 지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다음 분들 예, 저 뒤에 분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질문하신 분과 약간 맥을 함께하는 질문입니다. 결국 이제 신백강 박사님께서 이러한 오래된 사료를 갖고 새로운 역사 세우기를 이렇게 이제 하신다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그 함께 뜻을 하는 사람들이 학회를 구성하든가 해서 결국은 학문적인 뒷받침을 신백강 박사님 혼자만이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 학회를 구성함으로써 뭔가 이 기존의 강단 시민 사원에 물론 그런 사람들과 대접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쪽의 어떤 구상이라든지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우선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강단사학의 이론이 틀렸다, 잘못됐다. 그럼 대안이 뭐냐? 그 고조선이 어떻다는 거냐? 고구려가 어쨌다는 거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새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에서도 가령 민족사학이나 제야사학을 후원하려도 그 후원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새 책이 나왔으면 정부도 의회도 국민도 관심을 갖고 한국사를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각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지금은 하나의 이것은 시작이고 출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우선 가장 시급한 게 이 고대사 분야의 인재 양성입니다. 고조선 이 고대사 쪽으로 올라가면 사람을 써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에 고조선을 전공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대학에서 고대사, 국사학과에서 고대사 강좌는 있는데 고조선, 삼국유사에 있는 한 페이지 그거 가지고 고조선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조선 전공자가 없었습니다만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사료를 묶어서 책이 한 권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고조선에 대해서 박사가 수십 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 개인이 찾았는데 그 정도 찾았으니까 앞으로 정말 국가에서 그런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작업을 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제 개인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정부, 의회, 기업, 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해서 보다 이 현실성 있는 그리고 결과가 있는 그런 움직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동안은 외롭게 혼자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해주시면 그게 교과서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그런 결실로 이제 10년 뒤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년 전에 제가 가서 역사 광복을 이야기하니까 그 용어를 처음 들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역사 광복이 용어도 어느 정도 이게 다 이제 귀에 설지 않은 용어가 됐고 오늘은 역사 광복을 선언하는 자리가 됐는데 오늘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교과서 바꾸는 운동도 하고 새로운 인재도 키우고 그래서 10년 후에는 다시 역사 광복 선언이 아니라 역사 광복 완성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신 박사님을 모시면서 알았지만 이분은 한학자이면서도 역사학자십니다. 대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이 한평생의 길을 바쳐서 희생으로 온 중국을 돌아다니시고 역사적 사료를 찾기 위해서 한평생을 거룩하게 바치신 분입니다. 하여튼 지금 질문해 주신 것들은 앞으로 바른역사회복 국민운동본부에서 그런 학회나 세미나나 구체적인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뜻과 참여를 같이 이끌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원의 장만기 의장입니다. 박사님 오랫도록 하면서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었기 연구를 못해서 이런 자리에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신 박사님이 중국어를 하고 또 중국 역사를 또 공부하면서 중국 현지에 가서 이제 많은 접촉을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대만이나 중국을 거치면서 학문하는 사람이라는 게 물론 학문하는 사람 다 민족이 있고 하지만은 양심이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이 중국의 문헌을 통해서 공부하시면서 뜻을 함께하는 학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발견했다면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말인가요? 한국에서 말? 중국에서. 중국에서 우선 제가 원래 이제 제 기초는 한학입니다. 그래서 정신문화연구원에 들어가서 한 10년 다녔는데 제가 역사의 연구를 집중하게 된 동기가 삼국유사의 고조선조 뒷장에 보니까 고구려가 본래는 고죽국이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고죽국. 제가 고죽국이라는 기록을 처음 본 것은 어려서 서당에서 소학을 배울 때 백이 숙제는 고죽군지이자야. 백이와 숙제는 고죽국 임금의 두 아들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큰아들인 백이보다 숙제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간 뒤에 백이는 아버지의 분부가 계셨는데 내가 어떻게 왕위를 이을 수 있느냐 하고 사양하고, 숙제는 형님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왕위를 이을 수 있습니까 하고 사양하니까 그 나라의 국민들이 가운데 아들을 세웠다. 이 말이 소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소학을 배울 때에는 그게 뭐 백이숙제라는 분이 수양산에서 고사리 캐먹다 죽었다 그러니까 뭐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뭐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로 배웠는데, 삼국유사에 고구려가 본래는 고죽국이었다? 그럼 백이숙제도 우리 민족하고 연관이 있는 민족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신문화연구원에 있을 때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고죽국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논문 한 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고대사가 정말 문제이구나. 그래서 이제 고죽국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연가를 내 가지고 대만을 갔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아직 열리기 전이니까. 대만은 그때만 해도 그 도서관 이용이 한국보다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가 열람증 하나 가지면 아예 귀중본 실은 못 들어가지만 웬만한 고서가 있는 곳은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 뭐 서구에 들어가서 직접 이렇게 이제 책을 자료를 보니까 그 아주 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그래서 조선세기라고 하는 책을 우리나라의 책 이름으로만 전해오는데 그 실제 책이 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 도서관에 가보니까 필사본 조선세기가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때 이제 찾은 겁니다. 이제 거기서 제가 맨 처음 발견한 게 태평화눕기, 조선섬 이야기가 나오는 거. 그 책에 고죽국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 고죽국에 대한 기록을 태평화눕기에서 본 거예요. 어려서 소학에서 보고 삼국유사에서 보고 태평화눕기에 보고. 근데 태평화눕기에 보니까 고죽국 거기에 조선성이 있었다. 조선의 수도가 여기 있었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월급 받아먹고 뭐 이렇게 이 시간을 허비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표를 낸 겁니다. 제가 이제 거기 다닐 때 이현재 전 국무총리께서 원장, 그때만 해도 총리가 원장으로 왔습니다. 정신문화연구원이 박 대통령이 설립자고,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많이 위상이 격화됐습니다만 그때는 총리급이 왔어요. 이현재 총리가 원장으로 계실 텐데, 어쨌든 그 이현재 총리께서 이제 처음 와가지고 연구실을 한 바퀴 쭉 도는데 제 방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제 방에 들어와서 뭐 책도 뽑아보시고.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뭐 좀 들으셨든지 뭐 그렇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시면서 뭐 가끔 뭐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대만을 갔다 오더니 사표를 내겠다고 그러니까 저더러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왜 하필 나 있을 때 나가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뒤에 다시 이제 중국을 가서 그 이제 기록으로 뭐 고죽국의 조선성이 있고 그 고죽국이 나중에 노령현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송나라 때 태평화국기라는 책이 송나라 때 사람이 쓴 책인데 그때 당시에는 고죽국을 노령현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송나라가 1000년 전인데 지금도 노령현이 지금 현재 중국 땅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서 중국을 갔습니다. 수교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고죽국 지역에 가보니까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 민족의 정신이 망가진 거는 그걸 복구하려면 100년, 200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경제는 사실 10년, 20년이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중국이 20년 전만 해도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 고죽국 지역 노령현을 가는데 버스도 제대로 없고 비행기도 뭐 간다는 시간에 안 가고 그 지역 가보니까 여관도 제대로 없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료에 보니까 백이숙제 유적지에 그 유적지를 기념하는 비석들이 임립, 수풀림자, 설립자, 수풀처럼 비가 섰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비가 하나도 없어 비석이.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이장을 데려다가 이게 비석이 왜 하나도 없느냐 그랬더니 거기 뭐 사당도 있고 그랬는데 문화혁명 때 백이숙제 사당은 거기에 이제 난하가 흐릅니다. 난하 수리조합으로 쓰고 있고 거기 많은 비석들이 있었는데 그 비를 다 깨가지고 담치는 데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비가 임립할 정도로 비가 숲을 이뤘다면 그 비가 그래도 하나쯤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동네 이장이 앞장을 서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니까 그 하얀 백비 아주 흰 돌로 된 그 백비를 돼지 우리 칸막이로 쓰고 있어요. 네. 그거 하나를 딱 이렇게 해놓고 위아래 나무 이렇게 가려면 돼지 좋잖아요. 그리고 어떤 집에 가면 빨래판으로 쓰고 있더라. 그걸 뒤집어 놓고 글자 없는 쪽을.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동기가 돼서 그래 이제 나와가지고 정신문화연구원 그래도 뭐 이름은 좀 큼직하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민족문화연구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어쨌든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신대평 위원장님께서도 남이 다 간 길을 가지 않고 힘든 길을 새로 개척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보람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만일에 지금까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있었다면 주어진 과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과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 입맛에 맞추어서 하는 게 그 대개 국가기관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건 또 정권이 바뀌면 휴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어쨌든 어려운 걸음을 걸어왔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러한 성과가 있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부나 기업이나 또는
여러 분들을 위시한 국민들이 이제 나머지 과제는 사실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제 역할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다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국중 질문에 앞서서 중국의 사학자들의 양심 상태와 혹시 교류하시는 분이 그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이나 유장 정인보 선생이 보지 못했던 사료를 찾을 수 있었던 게 중국에 있는 제 친구 교수가 사고전서라고 하는 자료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 교수가 사고전서를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도 오늘날 역시 이런 저서를 내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수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어느 대학의 누구라고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일일 테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현실과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고조선, 조선하가 북경 옆에 있었다고 해서 지금 그게 우리 땅이니까 그걸 우리가 되찾아와야 된다고, 이것은 현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역사 주권을 제대로 밝힐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해서 이제 중앙 정부의 그런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양심에 반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학자적 양심으로 제가 쓴 책에는 중국 학자들이 쓴 논문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민족의 장에 보면 맥족이 박달족인데 한족이나 동이족이나 결국에는 박달족이 동아시아 민족의 뿌리다, 그 말을 한 사람도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 지금 황제를, 그러니까 임금학자 황제 말고 누르학자 황제, 중국의 시조 황제를 중국의 시조로 생각하고 그분이 황토고원에서 출발해서 한족의 시조가 됐다.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산동대학 교수가 황제의 탄생지가 산동성 수구인데 그거는 고대의 한족의 발상지가 아니고 동이족의 발상지였다. 그러면 한족의 시조 역시 그 뿌리는 동이족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이족의 문화가 고대로 올라가면 한족의 문화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찬란한데 그건 왜 그러냐? 경제력이나 문화적으로 동이가 훨씬 앞서 있었다. 황하 문명은 나중에 동이 문화에 의해서 발전한 것이지 황하 문명이 이쪽에다 문화를 전해준 게 아니라 동이 문명이 황하 문명에 전해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국의 강단사학자들은 오히려 그게 무슨 국수주의자의 잠꼬대증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현재 양심이 있는 학자들은 그런 것을 저서도 내고 논문도 씁니다. 그건 뭐 제가 현대 중국 교수들의 논문을 여러 편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 동북공정을 통해서 또는 일본이 식민사관을 통해서 역사가 일시적으로
왜곡은 될 수 있지만 사료가 살아있는 한 바른 역사가 영원히 매몰되지는 않는다.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답변이 좀 된 것 같습니다만은 일본이 지금 우리 물론 식문사관이라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지만은 일본에도 양심 있는 학자들이 우리 한국 조선사를 연구돼 있을 것이고 또 중국에도 저렇게 관계가 깊은 이상 연구하는 분이 있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소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국가의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양심까지 이렇게 완전히 지금 아까 현대 좋은 글을 쓰신 분들 다 있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유대를 같이 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국경이 있고 민족이라고 하는 문제를 두고 이렇게 뭐 하여튼 역사 전쟁이라는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 평화의 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큰 그 파티에 나가면 저희가 장씨인데요. 장씨가 테이블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그러면 성이 어떤 성씨가 대부분이냐니까 이씨하고 왕씨하고 장씨가 대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인동장씨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인동장씨 얘기하는 말도 뭐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 수적으로 볼 때 우리 장씨도 결국은 중국에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에 이 세계 역사 진전 과정에서 민족이동도 있고 등 해가지고 같은 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민족이라기보다는 종족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는 평화의 시대를 전향해가지고 양심 있는 학자들이 그걸 연구해서 우리는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을 나가야 되는데 이런 그 민족이라든지 국가라는 걸 놔두고서 양심을 갖다 짓밟는 이런 학자들이 중심되어 있다는 건 정말 암담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같이 연구를 좀 해서 현실이 어떤가 하는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발표 질문해 주신 분은 우리 한국인력개발원의 장만기 비장님 모셨습니다. 아까 소개는 못 드렸는데 박수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저도 어렸을 때 20대 때 회장님한테 배웠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문제의 답변은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고 다음 이어지는 순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생을 바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재조명하시는 우리 신백강 박사님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늦게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철구라고 하고요. 지금 신백강 박사님의 이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이제 제가 많은 것을 보필을 하지는 못했지만 바른 역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책이 3권째까지 지금 나왔는데요. 이 3권째까지 나오면은 지금 고대사에 있어서 신백강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척추가 바로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척추가 바로 세워졌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힘을 받았다는 얘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력 하나가 이제 이거를 학문으로서가 아니고 이제 행동으로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바른 역사도 국민운동본부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씨앗이 이제 뿌려져서 지금 오늘 출판 기념회에 이제 공고를 하는데요.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들, 그다음에 역량 있으신 분들, 활동 있으신 그런 분들께서 침묵하지 마시고
이제는 행동하는 그런 양심으로 이렇게 나와 주시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유인물에 보면은 안에 저희 국민운동본부 가입 안내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 안내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활동하는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이런 뜻을 갖고 계신데 길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본인들도 어떻게 할지를 몰랐었는데 이제는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자료 제공을 하고 또한 연대해서 역사를 바로 세워서 이 흔들리는 대한민국 정신을 바로 잡아가지고 번영하는, 그리고 고대사에 보면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다시 문화를 회복시키고 국격을 또 더 증대시켜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나라를 그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CR의 어떤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추가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주인공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회원 가입 신청서를 꼭 작성하시고 책상 위에 놓아주시면 저희가 추려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역사 강북군 아카데미 일기 특강이 1월 5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강의에 계속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가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뭔가 뭉클 떠오르는 이 역사의 깊은 소식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함께 출발하는 의미에서 우리 후손에게 떳떳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새로잡는 데의 호소로 다 같이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역사 독립 만세를 다 같이 만세삼창으로 외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손을 맞잡아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손을 맞잡아 주십시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만세, 만세, 만세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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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